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가출의 문제입니다. 가출의 문제에서 첫 번째 개인의 문제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 전반에 이 위협을 가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위협을 가합니까? 자, 일단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가출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아마 주거와 식사일 겁니다. 식사.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가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보니까 주거나 식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출 청소년은 여러 가지 어떤 가출 기간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이 뭘 하지요?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걸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런 학생도 있지만 여학생들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청소년 교육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심각한 어떤 영양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양실조라든지 영양 결핍,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가 노출되는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출 청소년은 특정한 거주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 가출 어떤 초반에 이 금전적 여유가 이제 처음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PC방이나 찜질방에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PC방에는 어떻게 돼요? 오후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오전 9시까지가 어떻게 돼요? 오전 9시까지가 또 청소년에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어디를 가죠? 여러 가지 어떤 거리를 배회야 한다는 거죠. 거리를 배하거나 또 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뭐 계단 어떤 지하실, 놀이터, 공원 뭐 이런 것들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런 불량배로 이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폭력, 폭행, 그다음 강도, 절도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족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비일관적인 양육 방식,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다음에 가족 해체나 부재, 방임 이러한 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 문제를 이미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울이라든지 고립감, 불안감, 그다음에 부정적 감정의 심화,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자아 개념이 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개념들이 어떤 자아가 고착되거나 퇴행되면서 이제는 자살 사고의 빈도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 문제는 어떻게 돼요?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유해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들은 약물에 이런 오남용 및 중독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가출 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과 경제적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범죄 유입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자, 청소년 가출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유입 가능성 문제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범죄 유입성이 어떻게 돼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술이나 약물의 취급, 오남용, 폭행, 성매매 각종 범죄에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들의 어떤 그런 단족 범죄를 저지르려 하지만 최근에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가출팸이라고 하는 온라인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된 가출 청소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이 범죄 행위를
하게 돼서 점차는 사회 문제로 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출팸의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떤 범죄 행위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대담해지면서 가출 기간을 더욱 장기화시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원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자기 혼자만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디를 가서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어디에 가서 이런 것을 해결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가출 기간이 더 복귀하기 어렵고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성매매업소라든지 유흥업소, 노래방 도우미, 안마시술소 이런 청소년 유협소로 연결되고 이제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이라든지 감금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빠져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단순한 가출은 가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학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가출과 학업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가출 기간과 연관성이 이제 우리가 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가출이 단기적이나 혹은 일회성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학업 중단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않아요. 그러나 자, 이런 그 가출이 장기적인 가출로 인해서 여기에는 교육기의 단절은 어떻게 돼요? 학업에 좌절감을 주게 되고 점차 어떻게 돼요?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출 청소년은 이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도 생계나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들은 장기적인 교육 단절 상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진로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탐색해 볼 시간과 여유도 없이 어떻게 돼요? 사회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기회 중단은 취업 능력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때 가출이 돼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회와 단절된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교육은 물론이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취업 능력의 저하는 뭐냐면 자, 학업을 해서 본인이 맞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적성과 그다음에 어떤 적성과 이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적성과 특성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적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학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면 기존적인 여러 가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도 보니까 이 직업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은 빈곤의 악순환, 교육의 부재의 악순환,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그런 악순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그 학생들에 대한 그 가출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가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이제 통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부 정책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기관의 어떤 연계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출의 어떤 대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대책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실적인 정책 지원 및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지원 필요성의 논의는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1991년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정이 되면서 이듬해에 뭐가 되냐면 청소년 쉼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 쉼터가 91년에 기본법이 생기면서 이제 청소년 쉼터가 생기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설치되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은
자, 2004년에 이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이제 2004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드롭인 센터인 일시 쉼터가 설치되고, 2005년에 이제는 중장기 센터가 설치되고, 2011년에는 일시 쉼터, 그래서 거리 상담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12년도에는 의료 특화, 그 다음에 이동형 쉼터 설치, 이런 어떤 쉼터 운영 형태가 다각화되고 그 시설의 수도 계속 증가해서 2018년에는 총 어떻게 돼요? 123개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뭐 차이는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청소년 기본법이 모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쉼터, 일터, 이런 쉼터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의 규모에 비해서 이제 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이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 가출 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제한되어서 있는 이제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고아원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활동을 해서 18세가 정도 되면 또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인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쉼터의 다양한 그런 쉼터를 통해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이제 대책들이 이제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들은 가출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각종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행과 범죄, 그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 중단의 어떤 2차적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 절반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 대책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 방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방안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너무 이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인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맞게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가출 청소년의 이 욕구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서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탁상 행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탁상 행정.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면 탁상 행정을 한다 그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 실무를 하는 이제 중대급에는 실무를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부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 행정을 하는 이 탁상 행정을 잘못함으로써 중대에서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저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상 행정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어떤 정책들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맞게 현실적으로 또 개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해당 분야에 잘 준비된 이런 전문 지도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 지도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제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상담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 지도사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가출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복귀시키거나 그다음에 쉼터 등의 어떤 보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위험 행동의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조절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위기,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대처 기술 능력, 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관리, 갈등 관리, 갈등 관리 기술, 그리고 이 가족 응집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대책으로서 이제 구직 정보 제공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자 유해 환경과 비행 및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출 이후에 생활에 대비하고 이러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가출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또 간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필요한 각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이 구직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또 못에 끼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 이제는 구직 정보라든지 문제 해결 방안의 어떤 지원 방안이 우리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가출의 대책에서 이제 5번째 개인 및 가족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상담하고 이제 우리가 두 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 상담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들은 자,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깊은 심리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은 뭐가 낫습니까?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신감, 그 다음에 침착성,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출 청소년들은 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출을 인해서 내 그 자체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어서 자해를 포함해서 여기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출 청소년을 개인적 수준에서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가출 청소년들은 자아상이라든지 자신감, 이 대인관계, 인지기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지적인 어떤 상담과 치료, 지지적인 이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들 상담을 통해서 그 어떤 가출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자신감이 이제는 이렇게 상실될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가출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지 않고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신의 혼란스러움이 있잖아요. 소외감, 우울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을 잃는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다 어떤 심리적 상태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상담 기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심도 있는 개인 상담에 앞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환경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당면한 환경적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습니까? 나오게 되면 주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그러면 주식 문제가 있죠. 뭐 이런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자 할 때, 그리고 해결하면서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그 상담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자신감과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과 부딪혔던 이 문제, 즉 권위에 대한 어떤 강한 불신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어떤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담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개인과 가족 상담, 이 개인과 가족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결속력을 다지는 어떤 인간관계 중재가 여기 개인 상담 시 수반되어야 된다. 개인 상담 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어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또 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가정. 가정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인간관계의 어떤 상담이 필요한 그런 어떤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가출 청소년에게 이 의식주 제공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취업과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을 이제 탐구하고 탐색하고 이런 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가출을 했지만 뭐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취업이라든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런 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사회에서 이제 가출을 떠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에서 그 학생들을 감싸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다가갈 때 우리 학생들도 가출한 학생들도 마음문을 열고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심과 어떤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한 그런 당당한 그런 인격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는 개인 상담이었다면 이제 가족 상담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족은 문제 해결 탐색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족의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귀가 조치, 또 일시 보호 조치나 장기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 병리 현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서 탈출한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는 귀가, 이거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족은 문제 해결 탐색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 상담은 필요하다. 왜? 가족 상담은 재결속을 촉진시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가족으로부터의 이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출해서 집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이 꾸준히 그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으로 하나게끔 지지를 받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로부터 어떤 그런 가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적극적인 의미의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의외로 이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을 지도하고 양육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런 것들을 원동기를 운전하는데 이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따야 된단 말이죠. 원동기 면허증.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증. 근데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부모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가출로 이제 이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 가출 청소년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의 가족의 응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정서와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은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역기능적 이런 현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역기능적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요소가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가출 청소년은 일시 보호 시설과 위탁 집단 가정, 그다음에 중장기 보호 시설 이런 것들에 생활하도록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사실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가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 뭐 일일이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여기에는 그 청소년 쉼터의 종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시 쉼터는 24시간 이내에 이제 일시 보호하는 거고요. 최장 7일까지가 연장이 가능하고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그래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센터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 대상은 이제 일반 청소년과 거리생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쭉 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학생들은 어디로 가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단기 이런 어떤 그런 쉼터를 통해서 학생 그 가출 청소년이 가정으로 또는 일터 복귀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어떤 쉼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중장기 쉼터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이런 학생들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지만 우리의 가출 청소년들을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출 청소년을 이제 더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문제로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인격체로 형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들의 우리가 가출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도 빠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들 수 있으면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빨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듣고 다시 이제 시험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